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6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빨리 건강하고 집중력 등 콤플렉스를 고쳐 원하는 곳을 가고 싶다는 24세 남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일본어 공부와 일본 오타쿠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도 사람을 만나지는 않다고 하네요. 대학교를 자퇴했고 군대 문제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했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비염이나 허약 체질로 힘들었고 친구들도 없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 이제 내용을 길게 쓰셨어요. 제가 다 요약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생각이 많고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죠. 과거에는 이제 다들 몸의 문제였어요. 근데 요새는요, 생각의 문제고, 그것도 생각의 과다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맞건 틀리건 옳건 그르고 그냥 생각만 계속 하는 거의 문제라는 거죠. 건강과 콤플렉스를 고쳐서 원하는 곳을 가고 싶다. 이것도 생각에 불과합니다. 행동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고치고 원하는 것을 하겠다가 아니고요.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좀 몸이 허약해요. 뭐 비염도 있어요. 뭐 하여튼 생각도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하던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기본 훈련을 하면서요. 내 몸만 회복 훈련하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이것만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 바깥으로 나가면은 뭘 하면 되겠어요? 네.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죠. 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해라. 네,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네, 알바할 수 있죠. 뭐 일본 오타쿠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은 하여튼 뭐 일본어를 배우러 간다든지 집에서 혼자 배우는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생각이니까. 네, 밖에서 사람과 어울려서 그래서 학원을 다니든지 이렇게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첫 발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이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은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모여가지고 고단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이 줄어들고 행동을 하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불입니다. 대화할 때 사람 눈 마주치기가 힘든 30세 주부입니다. 대화할 때 땅을 보거나 생각하는 척 하면서 하늘을 본다고 하네요. 하늘을 본다고. 대화도 불안정하고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따돌리고 때려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유독 이분이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맞았다고 해요. 온갖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도맡아 했고요. 아버지의 외도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가정이 삭막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이제 과거가 참 아까 그분도 과거가 많고 이분도 과거가 많은데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과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과거가 맞는 건 맞지만은 내일은 이제 오늘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새로 시작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은 이제 3단계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사람 일부러 만나기. 이게 사람과의 시선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 피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겠죠. 네, 사람 일부러 만나기. 2번, 나 훈련. 3번, 남 훈련. 이 세 가지 단계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매일 만나요. 뭐 가족도 매일 만나죠. 또 나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상점의 직원들도 있죠.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네, 일단 만나요. 네, 만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는 건 아마 그런 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할 거리를 일부러 만나고
말할 거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보통 농담이 되더라든 아니면 무슨 날씨 얘기가 됐든 어떤 얘기든 말이죠. 주변 얘기가 됐든 무슨 얘기가 됐든 준비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선을 피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눈을 보세요. 네, 피하지 말고 눈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해야죠. 네, 이 피해서는 훈련이 안 돼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 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내 말을 할 때는 상대방 말은 잘 안 들어도 돼요.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우선은 주안점은 나라는 거죠. 나부터 얘기를 해요. 네, 나부터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싫다 그러던 뭐라고 지적을 하던 나쁘다 그러던 개의치 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걸 나 훈련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장하기, 나의 감정 드러내기, 이걸 갖다가 표현하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표현을 하라는 거죠. 한 2주에서 1개월이 걸립니다. 나 훈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시를 했던, 불어 무시를 했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려고, 못 들은 척 했고, 남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걸 남 훈련이라고 합니다. 남 훈련을 할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보면서 경청을 해야죠.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추임새를 넣어줘야 됩니다. 맞아. 그랬구나. 그리고 또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뭐지? 이렇게. 네, 아니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이렇게 또 질문하기를 되풀이 하면서 남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남한테 경청하기. 네, 요 3단계를 거쳐보세요. 네, 시작이 또 반입니다. 하기만 하면은 또 해결이 됩니다. 셋째 뿔입니다. 감기 후 냄새를 잘못 맡아서 걱정이라는 48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작년 4월 감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부터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향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향수를 맡아도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하고요. 이를 되살릴 수 있을지, 네,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로 돌릴 수 없지만은 어떤 이유든 간에 내 후각 기능을 갖다가 요만큼 상실을 했어요. 네,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과거로 돌이키자,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당연히 이게 나 영구적으로 후각 상실이 감소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 후각을 되살릴래 라고 원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요, 후각 감소라는 그 문제 자체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걸 문제시했지만은 다른 분들은요, 사실은 있어요, 후각 감소가. 근데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별로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긴 한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자각하더라도 별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비문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음식을 잘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은 사실은 후각도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음식의 가장 핵심적인 감각은 뭐예요? 미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후각이 없어도 돼요. 그거 맛있게 생겼네. 보글보글 끓래. 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에 넣어서 맛을 보세요. 네, 입에서 느끼는 게 거의 99% 후각도 약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각에 집중을 하면은요, 음식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후각이 좀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미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후각 강화 훈련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후각이 감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그거 능력을 갖다 다시 키워가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후각 강화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향수를 예를 들었잖아요. 네. 향수가 이제 여러 가지 냄새가 다르잖아요. 향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다 같은 물질로 느껴져요. 그런데 자꾸 집중을 해서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이걸 갖다가 그 차이를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맡아보면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참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네,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근데 자꾸 맡아보잖아요. 맡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사실 모든 훈련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야구 선수 얘기를 제일 많이 드는데요.
야구 선수가 2할 때 타자예요. 근데 3할 때를 치고 싶어요. 네, 그러면 3할 때 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반복 훈련이죠. 무슨 거기에 이론이 이렇게 있겠어요? 계속 그냥 배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훈련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믈리에라고 아시죠? 네,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데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뭐 비싼 포도주, 뭐 싼 포도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소믈리에들은요,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그 차이를 알아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비싼지 싼지, 뭐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감각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저 같았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라는 거죠. 잘 차이를 못 느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연습하고 집중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그 능력을 갖다가 길러지는 거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또 원하시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넷째 분입니다. 50세 부인의 골반통에 대한 의료진의 겁주는 말이 걱정인, 의료진이 많이 겁을 주죠. 걱정인 48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새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목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부인이요. 파트타임으로. 한 1개월 하신 이후로는 아주 그냥 극심한 골반통, 온몸 통증, 피로 증세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학과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디스크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겁주는 말을 또 들었대요. 그랬는데 또 도수치료센터라는 이런 데를 가보셨나 봐요. 도수치료센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운동을 하신 분이나 운동 처방사라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사도 도수치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센터라고, 의사가 하면은 이제 병원이라고 하고요. 센터라고 하니까 아마 운동 처방사나 운동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는 재활치료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수 더 나아가서 도수치료를 받지 않으면 중풍과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도수치료를 찬성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닥터유가 뭐 다른 전문가, 그것도 뭐 어쨌든 간에 전문가입니다.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맞닥뜨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증상과 문제를 정확히 기술하고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아까도 제가 쭉 했잖아요. 제가 진단을 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훈련하셔라 이런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맞냐 틀리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 말을 제가 드리긴 좀 그렇고요. 또 남편이 걱정하실 일도 아니에요. 남편이 뭐 대신 훈련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본인이 직접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권장을 하세요. 남편이 걱정스러우면은 닥터한테 직접 상담을 올리시라고 자세히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떻게 훈련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아토피 또는 화폐상 습진의 완치 훈련을 묻는 37세 주부입니다.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네요. 최근에 전신에 조그마한 습진들이 잔뜩 올라오고 미열이 있고 가려움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손목, 무릎, 한쪽 허벅지 등에 화폐상 습진이 나타났다 좋아졌다를 반복했는데 발목에도 습진이 났는데 계속 커져서 양쪽 모두 10cm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화폐상 습진 양상이 나타났고요. 20대 초, 이분이 37세니까 아마 한 17년 이정 됐겠죠. 눈, 손목, 팔꿈치 등의 아토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진단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진단하고 이분이 기술한 얘기하고는 상당히 맞지가 않거든요. 미열과 가려움이 심한 전신의 습진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는요, 대부분은 요 정도의 기술이란 설명이죠. 이러면은 바이러스 감염이 제일 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약물 반응입니다. 어떤 약물에 또는 어떤 물질의 반응이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이 알고 있는 뭐 아토피라든지 화폐성 습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 10년 동안 화폐상 습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화폐상 습진은 대개
이제 화폐상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것이 같은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네, 이분같이 왔다 갔다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제 정확한 진단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고요. 20대 초반부터 아토피가 있었다. 이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는 주로 손을 대는 자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팔꿈치가 아니고 팔 앞입니다. 이 앞에. 팔 뒤가 아니다. 또 이분이 얘기한 부위가 어딜까요? 네, 보면은 눈, 손목 이런 부위들이 흔한 부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습진이 있었는데 뭔가 하여튼 병이 피부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토피인지도 또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훈련 처방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진단부터 정확히 하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 계시니까 좀 신뢰성 있는 피부과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분입니다. 건강검진 소견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32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에 0.9cm 고음영 결절, 네, 고음영 결절이 초음파상입니다. 초음파상에서 음영이 크게 보이는 결절이 있다고, 그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의심 소견이 있다고 들었고요. 전립선에는 석회의 음영이 보이고요. 갑상선 낭종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초음파 소견이거든요. 여러 군데라 혼란스럽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 건강검진을 하신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잊어버려서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그래요. 이게 병이 아니고 소견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뭐 소견들이 있어요. 뭐 뼈두락지가 났다든지 뭐 사모가 있다든지 사실 뭐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문제시하는 게 소견들이죠. 간의 결절은 결절 의심이니까 결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고작 해봤자 간 혈관종이라는 겁니다. 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또 보일 거예요. 뭐 안 보여도 되고 보여도 되고 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고요. 전립선 석회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다고 뭐 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상선 낭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뭐 소견, 진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쉽게 하세요. 그리고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